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7, 8월 종합 모의고사 영어학 이제 1주차 B형 해설 강의 시작했습니다. B형에는 1번 조금 길은, 기입형으로는 조금 길은 요거가 1번, 요거가 이제 통사론 기입형 문제가 되겠는데, 요거는 한 3년 전 기출을 응용도 좀 하고, 그리고 2010년 이후로 특포 다음으로 출전으로 많이 인용된 앤드류 칸의 신텍스, 그 책에 있는 예문도 하나 가져오고, 그래서 기출 더하기 비교적 잘 나가는 원서 앤드류 칸의 신텍스하고 두 개를 좀 짬뽕을 해갖고 만든 그런 기입형 문제입니다. 참고로 요건 한 열흘 전인가 언젠가 저희 인강생 선생님 한 분이 카톡으로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쌤, 기출에서는 바인딩 뭐시기 저시가 요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최근에 제가 앤드류 칸이 원서를 봤더니 거긴 또 요렇게 돼갖고, 이게 기출하고 칸이 원서가 모순되는 겁니까? 아니면 모순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때그때 그냥 알아서 봐야 되는 겁니까? 막 나름 심각하게 질문해 오셔서,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답변을 바로 다음날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문제로 보고 만들어내면은 요거 좀 나름 괜찮게 공부가 되겠다 싶어서 어느 선생님의 카톡 영어학 상담 질문에 기반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나름 고민이 될 만하더라고요. 이 통사론에 나오는 토픽 중에 하나예요. 이 바인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인딩 이론은 뭐냐? 제일 단순한 게 앞에 있는 선행 명사구랑 제일 유명한 건 뒤에 이제 제기사와의 관계죠. 제기사 말고 다른 것도 나오는데 그냥 일반 대명사 제기사 말고 그냥 일반 인치 대명사일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기도 하지만 그런 건 좀 마이너 케이스고, 바인딩 이론의 압도적인 다수 바인딩 이론 연구의 압도적 다수 한 90% 정도는 제기사 갖고 노는 겁니다. 90% 정도는 제기사 갖고 노는 거라 우리 오늘 이것만 생각합시다. 그래서 바인딩 이론은 원리 A, B, C 있지만 그 중에 A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앞부분에 있는 선행 명사구랑 선행사로서 명사구랑 뒤에 있는 제기사가 같은 걸 가리키는 관계가 이게 코 레퍼런스 관계라고도 하고, 코 레퍼런스가 되면은 같은 걸 가리키는 게 되면은 앞에 있는 선행사가 뒤에 있는 제기사를 바인딩 해버렸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인딩이란 말과 코 레퍼런스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선행사, 선행 명사구랑 제기사가 같은 걸 가리키면 코 레퍼런스라고 그러고, 코 레퍼런스가 됐을 때 선행사가 제기사에 대해서 해주는 게 바인딩 해주는 것, 이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 2번은 다 그런 코 레퍼런스 바인딩 되는 것들이에요. 1번에서 보면은 The man shaved himself, 그 남자가 면도했다라고 할 때 앞에 있는 the man과 뒤에 있는 himself가 같은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같은 사람을 가리켰으므로 코 레퍼런스 혹은 코 인덱스 되었다고 하죠. 코 레퍼런스, 코 인덱스 된 겁니다. 그리고 코 인덱스, 코 레퍼런스가 됐으므로 이래서는 더맨이란 선행사가 뒤에 있는 힘셀프란 제기사를 바인딩 한다는 말이 성립되는 거다. 둘이가 코 인덱스, 코 레퍼 됐으므로. 2번은 뭡니까? 2번은 대절 속에서 따져봐야 돼요. 대절 속에 있는 더맨하고 힘셀프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다. 그럼 이때는 뭔 소리 할 수 있냐? 대절 속에서 선행사 더맨이 역시 대절 속에서 제기사 힘셀프를 바인딩한다. 요 소리가 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할 게 1번에서는 요런 코 레퍼런스 또는 바인딩 이 관계가 주절, 모문절이라는 같은 절에서 이루어졌죠. 어차피 1번은 모문절 하나밖에 없어요. 종속절 없죠, 어차피. 근데 어차피 절은 하나밖에 없는 문장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해도 같은 절에서 했다 이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더 맨과 힘셀프 사이에 코 레퍼런스, 바인딩 이 관계가 대절, 똑같은 대절이라는 역시 같은 절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 2에서 할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코 레퍼런스, 바인딩 이 관계는 주절이건 대절 같은 종속절이건 같은 절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래는 가장 밑바닥이 기본이다, 이게.
가장 밑바닥이 기본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최근 한 4년 전부터 출제 경향은 뭐냐? 이 가장 밑바닥이 기본만 갖고 안 내요.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절에 있는데 이 선행사랑 제기사가 서로 다른 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여전히 코 레퍼런스 바인딩이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문장들도 나오더라. 그리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문장들은 거의 어김없이 뭐냐? 종속절, 내포절로 투부정사가 나오고 투부정사 절에 있던 그 무언가가 투부정사 밖으로 이동해 나간 경우. 문장의 종속절로 투부정사절이 있으며 투부정사절에서 그 무언가가 이동해 나간 경우에 그때 서로 다른 절이 없어도 이거 뭐 어떻게 바인딩 되는 거 아님?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그것도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3번하고 4번을 보는데 여기서 이제 3번하고 4번에서 갑자기 까먹었습니다만 이 3번하고 4번 이 둘 중에 하나가 3년 전 기출 문장이고 역시 둘 중에 하나가 앤드류 칸의 신텍스 원서 지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 인강생 쌤 한 분이 헷갈려 하신 겁니다. 그럼 먼저 순서는 먼저 제가 4번을 먼저 해설해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4번이 이게 아까 말한 헷갈릴 수도 있다는 경우가 4번입니다. 왜? 4번은 지금 멜이라는 명사구랑 허셀프가 똑같은 I자 붙여서 코인덱스, 코레퍼런스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번입니다. 4번, 3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4번입니다. 4에서 허셀프는 어디에 있냐면은 투부정사 구문 내부에 있어요. 종속절 내부. 투부정사 구문도 일종의 종속절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통사론적으로. 그래서 4번은 제기사는 종속절 안에 있어요. 투부정사라는. 그런데 그거랑 코인덱스 된다는 멜이는 투부정사 바깥에 있죠. 바깥에 있으니까 주절에 속한 거예요. 주절에 속하고 익스펙트란 동사 다음에 있는 듯이 보여요. 이거 대체 뭐 어찌 된 거가 뭐 이렇게 우리가 헷갈릴 때 이겁니다. 이거 분명히 선행사는 투부정사절 밖에 모문절에 목적어 위치에 그 다음에 제기사는 여전히 부정사절 안에 내포절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제기사랑 선행사가 각각 그 부정사절과 모문절 다른 절에 있는데도 얘는 여전히 코인덱스 된다고 하고 그것도 비문 표시도 없이 정문이라 그러네? 대체 이건 뭐지? 저 위에 1, 2번 예문에서 주장한 것과 무슨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그거가 아니다. 그거가 아니고 4번은 뭐냐? 4번은 이거다 이거죠? 이 멜이라는 것이 원래 투 뭐뭐 여기 있다 이거예요. 멜이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허셀프 있고 원래 멜이가 투부정사 구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문 안에 있으면서 여기서 아직 투부정사 이 속에 여기 있었을 때 이 멜이가 이때 허셀프랑 이때 코인덱스가 돼버렸다. 투부정사 안에 아직 멜이가 있었을 때 투부정사 안에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투부정사 밖으로 무브먼트, 이동하기 전이라는 소리죠. 투부정사 안에 있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4번 문장의 수수께끼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멜이가 4번 문장은 지금 투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지만 그전에는 원래 투 안에 있었다. 멜이가 투부정사 안에 있을 때 허셀프랑 코인덱스도 오케이. 이거 먼저, 이 조건 먼저, 코인덱세이션 조건 먼저 해결. 이거 먼저 충족시키고 요거 해결 다 한 다음에 멜이가 투 밖으로 무브, 이동에 나온 거다라는 게 4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뭡니까? 멜이가 투부정사 속이 있을 때, 즉 밖으로 이동하기 전, 이동 전이란 말 중요하죠? 그럼 4번은 멜이가 이 안에, 즉 이동 전에 코인덱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3은 청개구리입니다. 이거랑 반대예요. 3은 뭐냐? 3은 힘셀프가 크리스랑 그 코인덱스에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은 크리스가 이동한 게 아니라 힘셀프가 이동한 거예요. 3에서는 힘셀프가 원래는 뭡니까? 투부정사 안에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힘셀프가 투부정사 안에 있었어요. 힘셀프가 투부정사 안에 있다가
거기서는 코인덱스가 없었어요. 힘셀프는 투부정사 안에서 출발했습니다. 힘셀프는 투부정사 안에서 출발했는데 투부정사 안에 있을 상태에서는 코인덱스가 뭐고 꿈도 못 꿨어요. 그러다가 야가 투부정사 밖으로 이동해 나오니까 이번엔 이동 후, 그러니까 3은 이동 후예요. 이동 후가 되니까 비로소 이동 후에 저 앞에 있던 크리스랑 비로소 코인덱스를 만들어버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 그러면은 결론. 4번에서는 메리가 투 안에 있을 때, 즉 이동천, 4번에서는 메리가 이동천에 허셀프랑 코인덱스도 되었는데 이것과는 청개구리 짓으로 3에서는 힘셀프가 투 밖으로 이동한 후에 저 앞에 크리스랑 코인덱스도. 그러면 야는 이동천에 코인덱세이션, 3은 이동 후에 코인덱세이션 하면 와 헷갈린다라고 막 머리 쥐어 뜯고 싶어져요. 이 뭐냐 하나만 해라 하나만 그냥 투까지 낀게 넣은 다음에 뭐는 뭐 투 안에 있을 때 이동 전에 코인덱스라 그러더니 뭐 저 위에 3은 뭐 이동 후에 코인덱스라고 대체 뭐냐 한 가지만 흔히 하는 말로 좀 1절만 해라 1절만 하나만 해라라고 우리가 짜증이 나는데 이때 관건 왜 어떤 건 이동 전에 코인덱스 두고 어떤 것은 이동 후에 코인덱스 두냐. 4번은 제기사는 이동 안 하고 명사구가 이동한 거죠. 4번은 메리가 이동했으니까. 하지만 3번은 뭡니까? 제기사가 가만히 못 있고 제기사가 이동한 거예요. 3번은 그렇죠. 힘쓸까? 아 이렇구나. 이동한 것이 제기사일 경우에 한해서 이동 후에가 코인덱스를 만드는 거로구나. 이동한 요소가 제기사일 때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 두 의문을. 그래서 저 위에 그 옆에 정답도 리플렉시브가 제기사죠. 네, 제기사의 경우라야 3번에서처럼 이동한 후에 코인덱스할 짝꿍을 찾아먹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이동한 게 제기사면은 이동 후에 코인덱세이션 일어나고 제기사가 이동 안 하고 명사고 이동하면은 그 이동 전에 코인덱세이션 하는 거고. 뭐 결론은 한 줄짜리로 딱 끝나버립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두 기출과 앤드류 칸이 두 사람의 그 자료를 모아서 정리를 생각하는데 어떤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정말 묘하게도 이 분야 기출 정리랑 앤드류 칸이 원서를 거의 동타임에 같은 시기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거의 동타임에 하필이면 두 자료를 보게 돼서 막 헷갈려 하시다가 저에게 질문을 한 덕분에 우리는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의문문 문제인데, 이것은 이런 거예요. 엘로폰 개념이 우리가 보통은 자음에서만 써먹었습니다. 그렇죠? 트라고 하는 하나의 포님, 트라고 하는 하나의 포님이 있으면은 그것이 에스퍼레이션이 안 되는 엘로폰, 아니면 트에다가 H자 붙여서 그것이 또 에스퍼레이션이 돼주는 엘로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엘로폰 개념은 주로 이렇게 트에 예에서 보듯이 자음 놓고 많이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저기 이제 대구 옆에 경산에 보면은 대학교 무지 많아요. 거기 영남대도 있고 대구대도 있고 많은데 그 동네에 있는 모 대학의 영교과 교수님 중에서 의문문하신 교수님이 조금 이제 거의 7, 8년, 10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우리 또 임용 영어학 출제에 관여하셨던 그 여자 교수님, 곧 정년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으신 것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학교 출판부에서 작년에 음성학 의문문 책을 내셨어요. 이제 그분 책에 봤더니 거의 한 10년 전 영어학 출제위원했고 의문론 전공자였던 스님이 쓰신 책에 봤더니 모음도 이제 엘로폰 개념을 적용하는 게 있다. 제가 다 써드렸습니다. 그럼 모음의 엘로폰 개념이 대체 뭐요? 라고 했을 때 똑같은 모음인데 실제 발음에서는 좀 더 길게, 좀 더 짧게 발음을, 똑같은 모음은 길이가 있잖아요. 짧고 길게. 똑같은 모음인데 발음 기호상으로도 티는 안 날 수 있지만 실제 발음상으로는 좀 길어지게, 좀 짧아지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모음인데도. 그게 바로 모음의 엘로폰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애플 할 때 애 발음. 요게 CAB cap 이거랑 CAP cap 요거 할 때 CAB에서의 애 발음이 좀 더 길고 CAP에서의 애 발음이 좀 더 짧다. 그러면 이때 두 개의 애, 좀 더 길고 좀 더 짧은 두 개의 애가 기본 음소 애에 대해서 서로 엘로폰 노릇을 해준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모음의 엘로폰이란 뭐냐? 기본 음소는 같은 건데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모음의 길이가 좀 서로 짧아지고 길어지는 거, 이런 거다. 그래서 1, 2, 3에서 예를 줬어요. 똑같은 모음인데도 길이를 짧게 주고 길게 주고 하는 요소가 보이싱, 즉 모음 뒤에 유성음입니까? 무성음입니까? 요게 관여한다는 거죠. DOG처럼 O라는 모음 다음에 유성음 오면 길다. DOCK, 크 발음이죠. 크 발음처럼 무성음 오면은 모음이 상대적으로 짧다. 그렇죠? 유성음 앞에 모음이 길고 무성음 앞에 모음 짧다.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테스와 탭도 여기서는 뭡니까? 똑같은 에 발음인데도 프리커티브 앞에서는 좀 길고 스탑 앞에서는 더 짧아지고, 아까 프리커티브와 스탑 있는데 둘 다 거친 자음인 건 똑같죠. 하지만 둘이가 붙어버리면은 그나마 프리커티브 앞에서가 더 길고 스탑 앞에서는 더 짧다. 요거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xploit하고 exploitation. 처음 exploit 할 때는 loid, 오이에 강세 갑니다. 하지만 두 번째 exploitation에서는 오이에 일강세 안 가고 테이, 오이 다음에 테이션 할 때 테이에 일강세 가요. 아, 이렇게 봤더니 일강세가 간 경우가 똑같은 모음인데 더 길어지고 일강세 뺏기면 좀 짧아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성음 앞에 올 때, 그 다음에 스탑보다는 프리커티브 앞에 올 때, 강세 없을 때보다는 일강세 있을 때, 이때가 모음이 더 길어진다 이거고, B에 있는 것들도 우리 A에 있는 것들하고 거기 틀에 맞춰서 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recite, 이건 싸이의 일강세 왔어요. 그 다음에 citation, 이건 테이의 강세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강세 문제죠, 1번은. 강세로 설명하시면 되고. 그 다음, 2번은 loos하고 loop인데, loos에서는 똑같은 우지만 우 다음에 스라는 프리커티브 왔고, loop는 똑같은 우지만 그 다음에 프라는 스탑 왔고, 이건 프리커티브 대 스탑의 개념으로 2번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3번은 t드하고 t스예요. 드는 유성음이고 스가 무성음입니다. TE까지 붙이면 끝에 TH가 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유성음 대 무성음으로 풀면 되는, 이건 그래서 뭐 A번 지문 잘 관찰만 하시면은, 그리고 이 주어진 단어들 발음만 기본으로 하시면은 답은 거의 뭐 거저 나오는 뭐 약간 착한 문제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 6번까지 하고 5분 내 6번을 끝내고 우리는 다음 주에 무조건 6시까지 끝내는 걸로 하고, 예. 자, 이건 의미론 문제입니다. 예. 뭐 종합 모의고사라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의미 화용론에서 하나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의미론이나 화용론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나와요, 해마다. 하나 정도. 뭐 짧은, 뭐 2점짜리 뭡니까? 기입형이라도 나오긴 합니다. 하나는 나와요, 하나는. 자, 의미론 개념 중에 인테일먼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약간 논리학적인 개념이고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수학 배울 때 두 명제 X와 있고, X가 참이면 Y가 참이다. Y가 거짓이면 X가 거짓이다. 우리 그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집합과 명제할 때 뭐가 참이면 뭐가 거짓이다. 요 우리 중1, 고1 수학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이 영어학의 의미론에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참 거짓 따지는 개념이에요. 문장과 문장, 명제와 명제 사이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바로 예문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킴은 영어를 매우 열심히 공부한다. 이게 A 문장이죠. B 문장은 킴은 영어를 공부한다. 이럴 때 A가 참이면 B도 참인가를 먼저 물어봅니다. 인테일먼트라는 개념은. 그렇죠. A가 킴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당연히 공부한 거죠, 영어. 그러니까 A가 참이면 B가 참이에요. 그럼 오케이. 일단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인테일먼트는 이것도 따져, 여러분들. AB가 있을 때 인테일먼트는 A가 true, 참이면은 B도 참. 그 다음 순서 바꿔줍니다. 반면에 B가 거짓이면은 A도 거짓. 뭐, 좀 더 자세한 버전에는 밑에 2개, 3개 더 있는데, 최소한의 기본만 아시면은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두 문장 A, B 사이에 인테일먼트가 되려면은 최소한의 기본 요건으로 앞에 게 참이면 뒤에 게 참. 이번에 순서 바꿔서 뒤에 게 거짓이면 앞에 게 거짓. 물론 어떤 책에는 더 자세하게 2-3개 조건 더 나오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2-3개 조건은요, 되게 시험 문제 풀 때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2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 킴이 공부 열심히 했다 하면은 공부했다도 참이죠. 그렇죠? 반면에 거꾸로 가서 킴이 영어 공부 안 했다가 되면은 B의 거짓은 영어 공부 안 했다니까 킴이 영어 공부 안 했다가 되면은 공부를 안 했는데 열심히도 안 했겠죠. 당연히 아예 안 했는데 그러면 A에 이것도 부정돼서 킴은 영어 공부 열심히도 안 했다. 그러면 B가 거짓되면 A도 거짓된다. 이게 인테일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그겁니다. 짐은 뭡니까? 매일 학교까지 자기 바이크를 타고 간다. 이게 참이면은 이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짐은 바이크 갖고 있다. 이것도 참해. 왜? 네, 이에 A에서 은근히 관건이 되는 게 his bike라는 거예요. his bike. 자기의 자전거 아닙니까? his bike. 짐이 짐 말고 존의 바이크나 메리의 바이크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 엄마 아빠의 바이크도 아니고. 그러면 자기 바이크니까. 그러면 his bike가 A에서 성립됐으면 뭡니까? B에서도 자기 바이크 있는 게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 A가 맞으면 B도 맞아요. 근데 이것도 2번도 B가 거짓이라고 해보세요. B가 거짓인 경우는 뭐가 됩니까? 짐은 지 바이크 없대 이거죠. 짐은 지 바이크 없대가 돼버리면 A도 거짓되죠. 짐은 지 바이크를 타고 간 게 아니대. 남의 바이크 타고 갔거나 걸어갔거나 한 거겠죠. 택시, 버스 이런 걸로. 그러니까 B가 거짓돼서 짐에게 자기의 바이크가 없으면은 A도 거짓돼서 짐이 자기 바이크 타고 갔다는 것도 거짓말 되는 거다. 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AB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살짝 트릭을 부린 게 뭡니까? 1의 AB예요. 2의 AB, 지문 A의 2는 성립됐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살짝 고친 듯한 B의 1번은 왠지 눈치학상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을 주죠. 뭐가 다릅니까? B의 1번의 AM은 his bike, 물론 워크, 스쿨 대신에 워크. 근데 스쿨하고 워크는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중요하고. B의 1의 A는 뭐예요? his bike가 아니라 a bike예요. 짐은 그 어떤 자전거를 타고 학교 간다 할 때 꼭 자기 자전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자전거란 법이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엄마 거, 아빠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걔는 자전거를 별로 안 좋아. 엄마가 사줘서 가는 자전거 있는데 걔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가 안 타니까 장기 렌트에서 빌려 탈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A의 2-A와는 달리, B의 1-A에서는 짐한테 히즈 바이크가 아니라 어바이크니까, 이 바이크가 지 거란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B번, 킴에게는 바이크 있다? 이게 보장이 안 돼요. 어바이크라고 말해서. 히즈라고 했으면 몰라도 어바이크니까 B의 조그만 1번 A에 있는 어바이크가 킴 거라는 거 그게 무슨 보장이 있어. 킴 말고 리가 가진 바이크도 있고 팍이 가진 바이크도 있고 아니면 킴즈 마더 파더 이런 바이크도 되고 그럴 텐데 어바이크인데 이게 킴 거란 보장이 어딨어. 이래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B의 1번은 첫 판부터 틀려져요. 앞에 게 참이면 뒤에 게 참이라는 보장. 이것부터가 박살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바이크인데 그게 킴 거란 보장이 어딨나. 고로 이것부터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벌써 여기서 부정돼서 땡 하고 나갔으니까 밑에 건 더 따져주고 말 것도 없습니다. 굳이 수고스럽게. 어바이크인데 고로 A가 참이라도 B는 참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위에 줄만 설명해도 충분해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B의 2를 보시면은 킴은 영어 공부 안 한다. 그 다음에 킴은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한다. 이것은 또 뭡니까? 저기 A의 1A를 좀 뒤집은 것 같죠, 여러분들? 근데 왠지 모르게 A의 1, AB에서는 베리하드가 윗줄에 있었고, 베리하드 없는 게 아랫줄에 있었잖아요. 저기 A번 지문에서는. 하지만 이쪽 큰 B번으로 와서는 베리하드 있는 게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베리하드 없는 게 위층으로 올라왔잖아요. 완전히 데칼코마니가 아주 요상하게 데칼코마니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눈치학상으로 딱 봤는데 여기 밑에는 저기 위에 있는 쟤랑 데칼코마니로 베리하드 위치가 거꾸로 했는데 거기다가 NOT 낫을 넣어줘버렸어요. 낫을. 낫이 여러분 결론 이겁니다. B의 2번에서 낫이 없었으면은요, 이건 인테일먼트 성립이 안 돼요. 왜냐면은, 저기 A의 1번에서 인테일먼트 성립되는 애를 가져와서 순서를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인테일먼트 되는 애를, 이거 알아두세요. 인테일먼트 되는 애를 갖고 와서
되는 녀석 둘을 순서를 바꾸면 이제 안 되는 걸로 가버립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인테일먼트 관계에서 A, B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인테일먼트 되는 거 A, B를 순서를 바꿔버리면 이제 안 되는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이것도 그럴 뻔했어요. 왜? 베리아드 있는 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버렸으니까 여기 B-2도 그 안 되는 길로 가려고 했는데 안 되는 길로 가지를 not 않겠다. 안 되는 길로 가지를 not 않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BA는 인테일먼트 되는 걸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미를 따지면 알 수 있습니다. A에서 먼저 킴이 영어 공부 안 하면 영어 공부 안 하는 게 사실이면 B처럼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사실이죠. 공부 자체를 안 해버리는 게 사실이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것도 당연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밑에 거 뒤에 F, 앞에 F. 그러면 B를 F로 만들면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2-B를 F로 만들면 뭐가 되냐면은 저기 A 지분의 1-A가 됩니다. 여러분 2-B, B의 2-B를 F로 만들면 뭐다? A의 1의 A가 돼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2-A를 폴스, 역시 2-A를 폴스로 만들면 뭐가 되냐면요. 저 위에 A의 1-B가 돼요. 그러면 결국 이 소리는 뭐냐? 2번 이 소리는 뭐냐? 결국 순서 갖고 장난질 맞췄을 뿐이지 A의 1 관계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요 밑에 FF 관계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2-B를 부정하면은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한다를 부정하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한다 이게 돼버리죠. 그럼 영어 공부 열심히 한다 이 소리가 되고 또 2의 A를 부정해버리면은 영어 공부 안 한다를 부정하니까 영어 공부 한다 되잖아요. 그래서 B를 부정한 것 영어 공부 열심히 한다. A를 부정한 거 영어 공부 한다. 열심히 한다면 고로 하는 거다. 이렇게 돼갖고 이것은 성립이 됩니다. 하여튼 이건 좀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여기 있는 것을 아주 베스트한 이그젠플로 여기시고 외울 정도로 복습해 주시고 아예 모음 답안을 외워주시는 게 속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좀 제가 첫날이라 일반 영어 앞부분에 좀 시간이 길었는데 오늘의 일을 교훈 삼아 다음 주부터는 일반 영어 앞부분 시간 컨트롤 좀 잘해서 무조건 6시까지 다음 주부터는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주에 영어학은 아까 말했던 그 어플라이드에서 실러블 챕터, 스트레스 인토네이션 챕터, 그리고 포놀로지라는 제목 붙은 챕터, 이 3개 챕터로 다음 주에 시험 보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